타겟층의 편차가 별로 없어요. 면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면 좋아하는 젊은 층, 중년, 그리고 노년층들까지도 면은 되게 폭넓게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거를 이제 통유리로 해서 그 아버님한테 셰프복 입히고 손님 오실 때 이제 면 이렇게 만지는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나니까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거의 한 안녕하세요. 브랜드 만드는 제이아빠입니다. 오늘은 잘 되는 요식업 시리즈 5번째 면, 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요식업과는 다른 면집만의 차별화된 특징이 있나요? 일단은 마진이 극강이죠. 예전부터 밀가루 장수를 해야 돈이 많이 남는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그래서 예전에는 피자, 면, 빵 이런 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피자는 고급스러운 재료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빵도 버터나 이런 단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면은 아직도 구성하기에 따라서 마진을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특색 있게 하고 매력적으로 만들면 면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많이 나오시는 고명환 작가님, 그분도 면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면을 하신 이유가 인터뷰에 보면 요거는 많이 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한 거고, 요즘에도 뭐 유튜브나 여러 군데서 잘 나오시는 분들, 면 요리로 돈 버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면은 마진을 짜기 되게 좋다, 이런 의미에서 면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메밀도 있고 칼국수도 있고 그리고 파스타도 면이죠. 수제비도 어떻게 보면 면의 한 측면이기는 합니다. 면은 그게 모든 솔직히 크게 관계는 없어요. 근데 면을 잘 구성하면 돈은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잘하면 그냥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잘 되는 면집은 이유가 뭘까요? 칼국수집 잘 되는데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면이 맛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금이랑 밀가루랑 물이랑 어떻게 보면 이게 다기는 한데, 이걸 어떻게 반죽하고 어떻게 발효시키고 어떻게 숙성하느냐에 따라서 면이 쫄깃하고 안 쫄깃하고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면이 맛있고 국물이 맛있고 하면 그 위에 토핑이든 혹은 뭐 다른 것들을 첨가해서 모양만 바꿔주면 판매가는 자기가 결정하기 나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동안 바지락 칼국수가 유행했을 때는 결국에는 면이랑 국물이 있고 그 안에 바지락을 많이 쌓아둬서 바지락 칼국수라는 걸 만들어내고 비싸게 받았잖아요. 그리고 요즘 보면 그 안에 만두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 위에 뭐 전복이나 이런 걸 넣어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수제비랑 같이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고기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칼국수를 하면서 샤브샤브라고 해서 고기 몇 점 넣어주고 더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면이 맛있다라는 전제 하에 그 위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변형할 수 있는 게 요즘 잘 되는 칼국수집이고요. 파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알리오 올리오, 까르보나라, 토마토 파스타 이걸 하다가 어느 순간 들기름 파스타도 나오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새로운 이색적인 재료들을 면이랑 혼합했을 때 새로운 메뉴로 만들 수 있는 카테고리가 많아지고,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판매가를 판매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리를 하자면 면이 기본적으로 맛있다라는 전제하에 새로운 것들을 추가하고 조금 고급스러운 것들을 추가하는 집들이 요즘은 잘 되는 추세입니다. 일단은 마진이 많이 남는 건 당연한 거고, 면 기술 같은 건 한번 내가 배워두면 다른 요리들은 그때마다 양념을 하다 보니까 맛이 바뀔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면이랑 육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스킬을 갖추면 이 맛의 일정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겟층의 편차가 별로 없어요. 면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면 좋아하는 젊은 층, 중년, 그리고 노년층들까지도 면은 되게 폭넓게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면은 하는 게 좋죠, 이왕이면 다른 거에 비해서. 단점도 있나요? 만약에 면을 내가 직접 만든다라는 전제로 하면 손이 많이 가긴 합니다. 힘들어요. 좋은 재료를 넣어서 비싸게 팔 수도 있지만 뭐 한 그릇에 8,000원이라고 하면 다른 뭐 고깃집이나 뭐 술집이나 이런 것만큼 매출을 올리려면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밀가루로 치대려면 기계가 해도 힘듭니다. 되게 단순 노동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아침에 와서 밀가루 반죽하고 숙성하고 자르고 삶고 이게 다입니다. 새로운 것들 해보고 싶으시고 단순 노동하면 뛰쳐나가고 싶은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은 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면집을 차리고 싶은 초보 창업가라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잘 하고 싶으면 면 만드는 걸 배우는 게 좋아요.
행여나 면을 사다 쓰더라도 이 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야 면이 맛있다는 걸 내가 알아야 이 면을 어디서 사오든지 누구를 시키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외에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육수를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레시피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내가 테스트하면서 나만의 육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면은 일정 퀄리티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밀가루라는 게 똑같은 밀가루를 사도 수분 함량도가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소금을 넣어도 소금의 염도도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물을 넣어도 주방이랑 매장의 습도랑 온도랑 이런 거에 따라서 똑같은 양을 넣어도 면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스킬을 완성시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퍼포먼스나 뭐 다른 재료 혼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기계로 하면 안 되나요? 기계로 해도 되죠. 많은 곳들은 기계로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스타의 경우도 그냥 다 돼 있는 파스타들을 써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잘 되는 면집이잖아요. 그래서 면 장사를 하시면서 이 면이 이날 다르고 다음날 다르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다 쓰더라도 이게 어떻게 다른지는 주인이 파악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돼요. 뭐 면의 장인이 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다른지는 좀 알아야 될 필요는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예산 질문이 항상 가장 난해하긴 한데 이것도 역시 상권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칼국수를 말씀드리면 좀 외곽이나 이런 데 잘 되는 칼국수집들은 평수가 커야 돼요. 그리고 주차장이 많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 해물 넣어주고 뭐 이런 거 넣어주면 잘 됩니다. 대부분 뭐 북한산 가는 길이나 어디 양평 가는 길이나 이런데 칼국수들 잘 되는 데 보면 다 커요. 부지가 커요. 그런 데들은 보통 대부분 자가 건물로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제외하고는 설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비용이. 고깃집 주방을 하나 짜는데 4, 5천 들어간다고 예를 들면 칼국수집은 한 2천 정도면 만들 수는 있기는 해요. 상권마다 그리고 규모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얼마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다른 데들보다는 좀 적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보 창업가들이 하기에 괜찮은 영역 같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요리를 잘할 필요가 없거든요. 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만 하면 반찬 같은 거는 솔직히 참모님들 고용해도 되고 겉절이만 잘 담궈도 칼국수는 기본빵은 하거든요. 그리고 육수 같은 거는 솔직히 유튜브 보고 해도 국물 맛있게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저희가 작업해서 같이 했던 데들도 면집들이 되게 잘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창업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 있으면 일부러 그 매장 보내서 여기서 한번 보시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닌데 브랜드를 하나 만들까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1순위가 면집이었어요. 방이동에 항만 칼국수라고 있습니다. 기존 칼국수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아버님이랑 아들이랑 같이 하시는 분인데 아버님은 이제 평생 면을 만드셨었고 빌라 건물 1층에서 조금 허름하게 하고 계셨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은 나왔지만 저희는 이걸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서 내부 인테리어를 조금 손보고 수타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통유리로 해서 그 아버님한테 셰프복 입히고 손님 오실 때 이제 면 이렇게 만지는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나니까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랐고 창업하고 싶다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좀 생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카데미 진행 중인데 저희 아카데미 참여하신 분들 2분이나 면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퍼포먼스 위주로 저희가 했던 데도 보여드리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장사를 할 건지 자기 만족을 할 건지 그리고 나한테 맞는 성향이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내가 우직하게 어떻게 보면 조금 미련할 수 있게 한 우물을 잘 파고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한테 매력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화려한 술집이나 고깃집이나 혹은 뭐 카페 이런 데로만 눈을 돌리지 마시고 면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있다는 거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이나 혹은 제가 컨설팅하고 브랜딩하는 생각 그리고 방법 같은 것들을 제가 이번에 2번째 책을 통해서 많이 쉽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꼭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꼭 창업 얘기 아니더라도 외식업 비즈니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제가 이메일 남겨놓을 테니까 이쪽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는 요식업 혹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